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었던 목동 일대 재개발 예정 구역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동은 그 이름이 가지는 가치가 대단한데요. 대치동 그리고 분당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학군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대체가 불가능한 학군지들은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목동 4단지나 6단지처럼 신통계획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단지들이 이 재건축 본격화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목동 전체의 가격을 견인하면서 가격의 성벽을 한층 더 두껍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벽을 뚫고 목동에 진입할 수 있는 정비 예정 구역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일대에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한 7단지 정도가 위치해 있는 앞단지인데요. 이 목동 신시가지 앞단지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행정동상으로는 목이동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목이동 이외에도 강서구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도심복합사업 같은 정비사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이 등촌동과 화곡동이 함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모아타운이나 도심복합, 공공재개발, 많은 정비 예정 구역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9호선과의 거리는 이쪽 등촌동 일대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화곡동 끝자락으로 나가면 이쪽 일대에도 무려 8개소의 정비사업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지역은 모기동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총 3개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 개는 신통기획, 또 하나는 모아타운, 그리고 도심복합사업까지 총 3군데의 사업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목동의 성벽을 뚫을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 어떤 구역인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제 경매를 우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 경매에 텃밭인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곡동 일대인데 화곡동은 이 지도상으로 보시다시피 경매가 정말 줄을 이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이 전세 사기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이 허그가 이 경매 시장에 낙찰 시장에 뛰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허그가 경매 시장에 이 하단을 받쳐주면서 한편으로는 공공 임대를 통한 임대 시장 회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서서 경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점 매수 기회죠. 허그 입장에서도 공공임대를 저렴하게 확보하면서 대입연재한 이 채권 금액을 안전하게 회수받는 그 보증수표로 이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화곡동의 이런 경매 물결과 반대로 이 목이동은 길 하나 차이로 경매 물량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개수 제외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버리죠. 그래서 목동은 이 경매 시장, 양천구, 강서구가 같은 바운더리로 저밀도 지역이 묶여 있는데 그래도 이 행정구역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기동 쪽에서 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민간 사업을 경매로 잡아보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없는 매물을 더 적겠죠. 자, 노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개 구역을 살펴볼 텐데 우선 도심 복합 사업. 이건 이제 공익 사업이죠.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공공에서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사업이죠. 임대에 대한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면적이 큰 데가 바로 이 도심복합사업지예요. 그래서 이 도심복합사업지가 노후도로 봤을 때는 25년 기준에서 60%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이제 행위자는 이미 걸린 상태여서 금방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는 충분히 충족하리라고 보여져요. 이 모든 구역들이 현재 평균적인 경관 연수가 다 20년 후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신통기획 사업지는 보다 더 강력하게 이 노후도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미 노후도 30년 기준에서 60%를 초과 달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는데 모아타운은 약간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노후도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지역들도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 경사도도 약간은 있고요. 또 이 동네가 여태까지 조금씩 다세대로 바뀌어 오면서 다세대 위주로도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다 대상지가 돼 있기 때문에 노후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속도를 봤을 때 이런 통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 조합원들이 보통 찬성을 하냐면 이 지분조합원 분들이죠. 그래서 지분조합원 분들의 비중은 큰 편차는 없다만 그래도 이 신통기획지가 약간은 더 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따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들 중에서 개별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소형 대지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의 비중이 약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분조합원의 비중은 약간 적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80% 후반대에 평균적으로 미쳐 있는 이런 정도의 다세대 비중을 보인다. 자, 면적별, 대지 면적별 통계를 한번 보면 여기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약간 더 세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강남권이나 택지지구 내에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들은 이 단독주택들 조합원분들의 비중 자체가 한 40%대 정도, 그래서 한 6대 4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단독조합원분들의 이런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분들의 동의가 사실 상당히 관건이겠다 파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신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큰데 여기는 그래도 다른 동네들, 다른 이제 후보지 대상지들보다는 평균 단독주택들의 대지 면적이 약간은 작아요. 그래서 3, 40평대 단독 가지신 분들은 무리 없이 동의 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다. 특히나 또 여기는 모아주택이 아니라 일반 민간 재개발이다 보니까 보다 더 동의하실 확률이 크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통계상으로는 이미 대상지 선정됐기 때문에 노후도 따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겠고요. 어쨌든 동의가 나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사업성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통기획 대상지를 샘플링을 해서 한번 재개발이 됐을 때 사업성 수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구역계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위쪽에 이제 목동 2단지, 3단지의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목동 일대에 있는 아주 명문 학군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신목중, 영도초, 정목초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위치해 있는 강서고도 목동 내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상당히 명문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만 제대로 된다면 이런 명문 학군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동네가 바로 목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동, 목삼동, 목사동 이쪽 일대 중에서 오늘 분석해볼 신통 목이동 후보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 단독주택들 부지들의 면적이 보다 작죠. 바로 옆에만 보더라도 한 60평대 정도 평균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는 한 3, 40평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동의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딱 보면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목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불과 한 300 미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지 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물론 이제 면적을 요새는 3, 40평대로만 많이 뽑는 것이 아니라 10평형대, 20평 초반대를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세대 규모는 늘어날 수 있어도 물리적인 대지 면적이 작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면적에다가 제가 최대한 효율적이게 한번 설계를 뽑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3종으로 종상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 비율이 좀 줄어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의 비중이 약간씩은 줄고 있는 것을 제가 감안해서 이 수지 분석을 한번 뽑아봤고요. 한 6,000평 정도 남짓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임대를 기부채납, 토지로 한 10%를 빼내고요. 임대 역시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한 절반 정도를 임대를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조합원분들 중에서 대지 30평 이상이라 두 채 가져가시는 분들 거기다 다세대 조합원 합치게 되면 조합원 분양 예정 물량이 한 350여 세대 정도 계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가 80여 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분도 한 300 초반대 정도. 물론 이제 작은 사이즈겠죠. 전용 52 정도로 해서 한 3룸 정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사이즈로 해서 구성을 최대한 많이 뽑아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새 이제 공사비 늘어난 것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거예요. 이제는 뭐 평당 1,000만 원도 우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고급화 전략 펼치는 구역 같은 경우는 1,300, 1,400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시공사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전체 단가를 올린다. 이런 이제 음모론도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재값과 뭐 금리 거기에다가 인건비까지 안 오르게 없는 현재 비용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본격적인 착공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높게 이 공사비 그리고 비용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대신에 이제 분양을 높게 할 수 있는 동네인가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목동 신시가지의 본격적인 분양장이 펼쳐지려면 기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목동이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아주 초고급화 전략으로 최고급화의 고가의 분양장을 열어줘야 옆에 있는 모기동이나 목삼동, 목사동 이런 옆에 붙어있는 데들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만 봐서는 옆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라고 해봤자 뭐 목동 롯데캐슬 아니면 마에스트로 이런 아파트들인데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는 못 미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냥 얌전하게 분양가를 세팅을 해봤더니 일반 분양 뭐 5구 기준 했을 때 10억 초반, 84 기준 약간 13억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역처럼 일반 분양가를 확 낮춰버려서는 비례율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약간은 좀 비싸게 해서 대신에 여기에다가 평가를 조금 더 높게 해주는 고평가 고분양 전략을 펼쳐서 비례율을 100% 근접하게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다세대 투자자분들이 얼마만큼의 예상되는 분담금을 내야 될 것이냐 계산을 해보면 대지집은 한 5.37평을 소유한 다세대 한 투룸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단독주택 격차율, 그러니까 땅값을 조금 더 단독보다 높게 평가하는 걸 감안했을 때 기어집은 평당 5천씩 평가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권리가액을 한 3억대 중반 정도를 제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5구를 분양받았을 때의 분담금 예상치는 한 4억 중반대, 그리고 84, 30평대를 분양 신청했을 때의 예상 분담금은 한 6억 중후반대. 그래서 지금 자산 매수가를 제가 3억 잡아놓은 거는 최근에 있었던 실거래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건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제 매물이 나온다면 최소 4억대로 봅니다. 최소 4억대. 그러면 이걸 감안했을 때 4억대 한 중반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면 추정되는 순이익은 5구 신청하건 84 신청하건 한 3억대 정도로 예상해보면 좀 보수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상황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얼마 정도 가격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4억대 미만에서 나오면 아주 매력이 있겠지만 4억 후반이나 5억대까지 넘어가 버린다면 옆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의 현재 상태를 감안했을 때 조금 무리하는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노후도야 뭐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상지로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장점이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화곡동과는 임대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경매가 쏟아지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그런 동네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전세가 잘 맞춰지면서 특히나 3룸 같은 경우는 이 학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그런 동네죠. 자, 그런데 단독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다. 대지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신통기의 후보지, 다른 옆에 있는 모아타운이나 도심복합은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신통기의 후보지 같은 경우는 이 동의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신시가지 단지들의 중에서 한 군데라도 본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돼서 정말로 그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이주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기대를 좀 해본다는 거죠. 가능성은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면 여기가 이제 규모 자체가 몇천 세대급이란 말이죠. 3천 세대, 뭐 조합원 한 단지 조합원만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세대예요, 목동이. 그래서 이걸 5만 세대급으로 만드는 대규모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데 이런 재건축의 이주비가 종전평가 금액의 LTV 상한선 60, 70%까지 쏟아져 나오면 주변 지역에 이 이주비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조단위란 말이죠. 이 조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재건축 이주비가 교육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목동이라는 지역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효과에 대한 반사 이익도 일부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다. 물론 얘네보다 신통기획이 더 빨리 진행돼서 아파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다만 단점으로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들이 분양 단계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분양을 통해서 주변 시세 견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동의 분양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까지는 주변 시세가 약간 애매한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목동 앞단지들 분양하면 얼마 해야겠습니까? 죄다 20억대는 훌쩍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잘 먹힐 동네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주변 시세가 애매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베팅보다는 이제 다른 투자 예정 지역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정도 금액에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마지노선을 한번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고비용 상황에서는 분석 없이 투자해가지고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한 훌륭한 투자, 그리고 투자 지역 소개, 물건 추천까지 하기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있는 강의,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셔서 저와 만나 뵙고 이런 투자 진행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일사 솔로몬이었습니다.